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장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일요 법회라는 것을 합니다. 일요 법회라는 것을 하고 법인 영업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독서와 세미나 형식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월 3일 오전에 다뤘던 주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 세 번째로는 일자리 제공, 네 번째로는 사회적 목적. 이건 이제 비영리적인 어떤 목적에 의한 것들이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죠? 예,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 요거는 이제 영리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영리적인 목적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생산 및 영업 활동은 이제 영리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함은 영리적인 목적과 비영리적인 목적을 이제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금상첨화, 일거양득, 사자성어 막 나오네요. 네, 이런 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고 이제 어, 인증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신청과 접수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대상인데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이 개인 사업자를 이제 가 가능했던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이라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이게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트랙을 밟는 그런 이제 어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예산이 R&D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사업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에는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은 이제 개인 사업자도 가능했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했는데 지금 일단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법인, 조합, 회사, 합작조합, 뭐 유한회사,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사결정 기관을 가진 기구를 가진 기업들, 기관들은 전부 가능하다. 네, 개인 사업자만 안 된다. 왜? 개인 사업자는 네 거니까. 네,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짧게 또 비교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에 보다 요건이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완화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형하고 부처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조금 안 맞는 기업들은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이후에 사회적 기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건이 맞다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바로 신청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지역형, 부처형 공고가 나오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연중에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연중에 지원했다 그래서 바로바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예, 그 점은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혜택과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심사 기준인데, 그러면 이 심사를 통과해야 일단 사회적 기업의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인증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직 형태, 두 번째로는 유급 근로자 고용, 세 번째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 네 번째로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관의 필수사항, 이건 이제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하는 배당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3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음, 앞에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자,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자, 5가지의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해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타 창의 혁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총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부합하는 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은 약간 이제 패스냐 페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규정에 맞춰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5번째 유형입니다. 숫자로는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업계획서로 비계량 지표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번에 제가 다음 장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영광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영리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기는 싫은데 막상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뿌듯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측은지심이에요. 예. 그 논어가에 나오잖아요.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논어인지 맹자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동양 철학을 한때 좀 심취했는 적이 있었는데 동양 철학뿐 아니라 제가 서양 철학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논술 강의했을 때 지금 다 까먹어서 한 10년 지나가지고 지금 돈 버느냐고 바빠갖고 아예 그 책을 못 읽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면 안 되는데 네. 우물가에 기어가는 아이를 보면, 그냥 우물가에 기어가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측은지심의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이제 동양 철학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는 그거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죠. 예, 인간의 사적 이기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욕망. 그 인간이 사적 이기심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윤에 의해서, 그 사적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제 자동적으로, 그 욕망을 조절하는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자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리주의까지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의 사적 욕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그럼 이제 측은지심.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 악하냐? 이런 거는 이제 그 인간의 사적 욕망. 뭐 이런 거에 기인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은 뭐 그 정리하면 그렇네요. 인간의 사적 이기심과 욕망을 하는 영리 기업과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착한 마음, 측은지심에 기인한 사회봉사적 활동에 기인한 이 두 가지를 접점으로 할 수 있는 야 사회활동이다. 최고의 그 기업인데요. 최고의 인증인데. 소리 하는 거야. 씨. 자, 아무튼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다시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두 번째 일자리 제공형, 세 번째 지역사회 공헌형, 네 번째 혼합형, 자, 5번째 기타 창의형 되셨죠? 예. 근데 이 기타 창의형에서는 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회적 성과에 보고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에서 이 SVI 표를 기반으로 한 측정 결과가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면서 요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요 혁신의 노력도, 그다음에 가치 지향, 사회적 환원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계량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 사회 활동과도 안 맞으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제 지인도 이제 여행회사, 그래서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한번 유형별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 자, 뭐 한빛 예술단 해서 일자리 제공형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부여, 장애 극복의 고치.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자리만 취약계층에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사회적 목적들이 있어야 돼요. 뉴시니어 라이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사회서비스 제공형, 충남교육연구소, 이제 농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 뭐, 교육복지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의 돌봄 서비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 해피맘 하우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어느 정도 연계가 또 됐네요. 제주 도라하르방 만들기, 친환경 원단,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보시면 얘는 사단복지법인이고요. 얘는 주식회사고요. 얘는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상법상, 민법상의 이 조직이 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혼합형, 영CF. 유한해서 가능하고요. 아까 주식해서 가능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한국제가 장기 요양기관. 밑에 글씨들은 조금 유튜브를 중지하시고 읽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놀이단. 이 여행이죠. 예, 트래블러스 맵. 그러니까 요 지금 기타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혁신적인 공연,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여행,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아까 SVI 지표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 여기 지금 보시면 홍동마을이라고 있어요. 홍성에 가시면.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약간 이제, 지역사회 연계된 사업을 하면서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요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농업법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문화마을 주민협의회도 가능하고요. 자이엔트라는 이제 일반 주식회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증의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사회적 기업의 혜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이유, 이거는 이제 기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채용된 근로자. 그래서 이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50%, 최저임금의 40%니까, 야, 이거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 등 사회적 기업은 2명까지 200이나 250만 원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되는 어떤 인건비만 해도 기업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해갖고 역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연 5천만 원, 1억 원인데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 개발, 홍보 비용,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모두 다 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이건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 공공기관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20% 이상 의무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데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세제 지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되는 거 내용 확인하시고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 내용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한 지원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 판로에 대한 지원이 이제 민간 판로 아니라 민간 판로뿐만이 아니라 공공 판로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스토어 36.5, 그다음에 홈쇼핑 등의 유통 채널 진출까지 처음부터 브랜드 그다음에 판매까지 입점까지 다 이렇게 해서 유통 채널을 컨설팅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혜택의 예시를 제가 하나 드러놨는데요. 요런 이제 홍보 콘텐츠, 이건 이제 대구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데, 홍보 콘텐츠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대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에서 1억까지의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깐 저희 원래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의 예를 또 들어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없어진 사업이라고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뉴스인데 요게 이제 아까 지역사회 공헌형이었잖아요. 어,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고 아까 홍동마을 홍동지역 있거든요. 잠깐만요. 사회적 기업 치시면 요게 이제 많죠. 예, 요게 이제 그 지역사회 공헌형이었고 은근히 또 저희 아시는 지인 형 예,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행 가실 분은 여기에서 좀 여행을 좀 신청하셔도 됩니다. 봉사와 여행의 설레는 만남 플래닛 주민센터 여기 보시면은 일반 여행이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금상첨화 일거양득 바다 청소하면서 스쿠버 다이빙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보수하면서 여행하고 아이들 선생님 하면서 여행하고 뭐 거북이 돌봐주면서 여행하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공헌하고 봉사하면서 여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회사가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이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제가 또 여기서 광고를 넣었네요. 사실 저는 봉사랑은 안 맞아요. 지금 매우 바쁘기 때문에 지금 봉사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찍는 것 자체가 제 이제 법인 영업자분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예. 자, 예, 3월 3일인데 벌써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고, 야, 벌써 이제 1분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종소세도 내야 되고, 성취사업자 신고분들도 역시 세금 내야 되고, 법인세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산 나오고, 배당해야 되고, 네,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한 번쯤은 나를 위한 봉사 해보시는 게 어떤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떤 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법인 영업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법인 영업 시장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 역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